60대 이상의 해외여행 수요가 지난해 대비 무려 4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느라 바빴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노년층도 해외여행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추세라는 얘기죠. 올해 일흔둘이 되신 김순자 어르신은 젊었을 때 바쁘게 일만 하며 지내오시다가 최근 건강 상태도 꽤 괜찮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터라 이번에 큰맘 먹고 유럽행 비행기 표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챙겨 공항에서 바삐 다니느라 출발 전부터 진이 다 빠져버리셨고 낯선 곳이라 휴대전화 로밍 설정도 잘못해서 가족에게 연락조차 못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일정 초반부터 몸이 축나서 그토록 꿈꿔온 관광은커녕 방 안에서 쉬어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김 어르신처럼 준비 없이 무턱대고 떠났다가는 아름다운 추억 대신 예기치 못한 고생만 잔뜩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중반 이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안전수칙과 최신 혜택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강유지 비법부터 비용을 아끼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지 선정부터 여행 일정을 짜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여행지 고르기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60대가 넘으면 무조건 편안한 휴양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의료시설이나 교통편의, 숙소 위치, 치안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면 훨씬 여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지거나 갑자기 아프더라도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또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이 많은 곳, 기온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 시차가 크게 나는 지역은 피로를 한꺼번에 몰고 오기 쉬워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권과 교통편입니다. 의외로 많은 항공사가 시니어 할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공식 사이트를 직접 문의해야 혜택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항공권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클릭 몇 번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할인율이 있으니 번거로워도 한 번쯤 전화해 보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경유 항공권보다는 직항 노선이 무리가 덜 갑니다. 공항에서는 휠체어나 수화물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미리 요청을 해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숙소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겠다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숙소를 잡으면 교통편을 찾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의 체력 소모가 예전과 확실히 다르니 관광지가 모여있는 곳이나 교통이 편한 위치의 숙소를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침 식사가 포함된 호텔인지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시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전체 여행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령 하루 만에 주요 관광 명소를 전부 돌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체력 소모가 커서 이튿날부터는 몸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할 곳들을 너무 촘촘하게 배치하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완전히 쉬는 날로 비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지 교통편과 박물관, 유적지 등의 입장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덜 헤매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노인 우대 할인이나 무료 입장 시간이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꽤나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지 선정부터 세세한 일정 계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면 떠나시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시니어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두시면 해외에서 큰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건강관리입니다. 출발 전 종합검진을 받거나 주치의와 상담해서 현재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여행지에서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하고 즐겨 드시는 약품도 넉넉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특히 약봉투에 적힌 상품명만 믿지 마시고 성분명이 기재된 처방전도 함께 지참하세요. 외국 약국에서는 특정 브랜드보다 성분명 위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또 기내에서는 혈전 예방을 위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가벼운 다리 운동을 해주시고 물도 자주 드셔서 탈수 상태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현지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낯선 곳에선 갑작스럽게 아플 때 갈 만한 곳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로 감염 위험과 대응 방안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해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쉽게 노출됩니다. 공항, 기차역, 사람이 붐비는 관광지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돌아다닌 후엔 손을 자주 씻거나 손세정제를 사용하세요. 현지 음식이나 물 섭취 시에는 더욱 신중하셔야 하는데 가급적 생수를 마시고 완전히 익힌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상포진이나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한 분들은 여행 전에 맞아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여행 중 감염으로 고생하는 일만큼 억울한 것도 없거든요. 세 번째, 낙상 및 부상 방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해외라면 더 곤란해지겠지요. 되도록 계단이 많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장소는 피하시고 평소보다 더 조심하며 걸으시길 바랍니다. 짐도 최대한 가볍게 꾸리셔서 무리한 힘을 쓰는 순간을 줄이세요. 필요하면 지팡이나 보행보조기도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실내나 실외할 것 없이 조명이 어두우면 넘어지기 쉬우니 숙소 선택에서도 조명이 잘 갖춰진 곳을 고르거나 별도의 휴대용 조명을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편 이동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에는 피로가 쉽게 쌓이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시고 환승 시에는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 마세요. 젊을 땐 뛰어가서 환승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리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재정 사기 피해 예방입니다. 믿었던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해서 환불을 못 받는다거나 낯선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을 노린 사기가 많으니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 예약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업체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 보여도 생소한 사이트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또 여행자 보험은 꼭 드시고 현금과 카드, 여권 사본 등은 분산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분실 사고가 나면 적어도 일부 자금과 신분증은 건져야 하니까요. 결국은 꼼꼼한 대비가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 수칙을 숙지하시고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행을 떠나실 때 꼭 챙기면 좋은 최신 혜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니어분들은 오랫동안 사회에 기여해 오신 만큼 항공권부터 숙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경비를 꽤 절약할 수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첫째, 각종 할인 제도입니다. 항공권을 예매하실 때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시니어 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할 때는 잘 안 나와서 놓치기 쉬운데 직접 문의하면 일반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또 박물관이나 공원, 문화행사 같은 곳에서도 나이 제한을 두고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이 많으니 입장권 사기 전 혹시 어르신 할인 있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외 철도나 버스 역시 연령대별 할인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티켓 구매 단계에서 미리 알아보면 예상치 못한 할인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혜택입니다. 평소 쓰시던 카드 중 해외 결제 수수료가 낮거나 아예 없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나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을 지원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이때 특정 카드에서 해외여행 중 긴급 의료 후송비까지 도와주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큰 도움이 되는데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 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일반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전용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늘어나거나 몸이 아파서 응급이송을 받아야 할 때, 그리고 숙박을 연장해야 할 때 등을 보장받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항공기 지연이나 수화물 분실, 여권 분실 같은 상황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므로 각 항목마다 세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앱 활용입니다.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늘면서 여행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항공사 앱을 깔아두면 체크인도 빠르게 하고 할인 쿠폰이나 탑승 시각 변경 알림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 앱이나 번역 앱이 유용하고 긴급 상황이 걱정된다면 의료 정보 앱을 설치해 근처 병원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낯선 나라에서 막막해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잘 다뤄도 크게 당황할 일이 적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금만 발품을 팔고 알아보면 시니어분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잘 참고하셔서 항공권, 숙박비, 입장료는 물론이고 보험과 카드 혜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안전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먼저 이른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장기간 해외 체류를 결심하셨던 김영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어르신은 평생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해외에서 한 달쯤 살아보고 싶다고 꿈꿔오셨는데 퇴직 후에 기회가 생겨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4주 동안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는 그저 설레는 마음뿐이었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고 나니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다 보니 버스 노선을 잘못 알아들어 한밤중에 고생한 적도 있고
현지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구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당황했다는군요. 게다가 머무르던 숙소가 구도심에 위치해 계단이 많은 편이었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내리다 보니 다리에 무리가 와서 며칠간 거의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현지 아닌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숙소 주인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셨다는 점입니다. 통역이 필요할 때는 이웃에 살던 한국인 유학생이 직접 나서 주었고 약국에서는 미리 적어간 성분명을 보여주어 비슷한 성분의 약을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4주가 끝날 즈음에는 현지 일상에 많이 적응되었고 귀국할 때는 한 달이 아니라 두세 달 더 있었어도 괜찮았겠다는 마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는지 이번엔 덜 고생하고 더 오래 머무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다음 여행 준비에 벌써 여념이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례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가 여행을 알아봐준 이야기입니다. 최윤정님은 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던 부모님을 위해 올봄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직접 검색하고 예약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모두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선택까지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고 문의해 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엔 몰랐던 시니어 할인 혜택이 이렇게 많았나 싶어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시니어 요금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일반 온라인 가격보다 더 저렴한 좌석을 구할 수 있었고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도 고령자 전용 객실 요금이 따로 있어서 덕분에 숙소비를 꽤 절약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행 당일 부모님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작스러운 비행기 연착으로 환승 시간이 빠듯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카운터에 미리 알려두었던 휠체어 에스코트 서비스를 받으셔서 환승 통로를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었어요. 또 짐 분실 문제로 공항 직원과 몇 차례 의사소통해야 했는데 부모님이 영어에 서툴러도 직원이 에스코트 서비스를 받는 분이라는 걸 알고 우선적으로 도와줬다는군요. 최윤정님은 처음에는 혹시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닐까 망설였는데 막상 이용해보니 오히려 부모님이 안심하시고 즐겁게 출발하실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처음에는 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대비만 철저히 하면 해외에서의 경험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꼼꼼히 준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낯선 땅에서도 마음 놓고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실제적인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만큼 이 몇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훨씬 마음 편한 여행이 될 겁니다. 첫째, 일정 중간중간에 휴식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그냥 관광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천천히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지쳐서 남은 일정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사흘 여행이면 이틀은 주요 관광지나 액티비티를 체험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로 잡아도 좋습니다. 현지 카페에서 잠깐 쉬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거나 동네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식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시니어 대상 여행 모임이나 가이드 투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과 함께 움직이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정보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일정과 동선을 짜주는 패키지 상품도 있는데 이 경우 숨은 비용이 있는지 혹은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했다가 휴식 시간 없이 급하게 돌아다니게 되면 오히려 힘만 들고 좋은 기억은 남기 어렵겠지요. 마지막으로 긴급 연락망을 확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지 병원이나 대사관, 보험회사 비상연락처 등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위급 상황에 훨씬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일정을 공유해 두면 혹시 연락이 끊길 때를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참고로 SNS에 여행 사진을 매 순간 즉시 올리는 건 보안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게 될 수 있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올리거나 비공개 설정으로 관리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결국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담으려 하지 말고 여유롭게 숨을 고르면서 여행을 즐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안전 대책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동행 형태만 잘 선택한다면 어느 여행지든 더 풍부한 추억을 남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준비 없이 떠났다가 건강이나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몸 상태 악화, 숙소 선택의 실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등은 노년층일수록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각종 할인과 편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령별 항공권 요금이나 호텔 특가, 무선 탑승과 휠체어 서비스 등은 노년을 맞이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이죠. 결국 꼼꼼한 준비만 한다면 인생 2막의 여행이 훨씬 풍요롭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해외여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여러 번 다녀오셨지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불안은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광을 넘어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선사해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꼼꼼히 준비해 보시면 그 과정 자체가 건강관리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행에 관한 다양한 경험담이나 꿀팁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